갑자기 건물 안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고 해숙은 얼어붙은 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자의 존재가 공기를 채우며 그녀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거칠고 투박한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듯 했으며 해숙은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해숙입니다. 올해 64,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 4층짜리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15년 전에 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유일한 아들 지우는 대학 진학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후 20회 가까이 연락이 끊겼어요. 몇 번의 편지와 전화로 찾아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건물은 제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1층은 구멍가게로 임대해주고 2층은 오래된 학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3층에서 홀로 살고 4층은 방 3개로 나누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라곤 건물을 돌아보고 월세를 받는 것뿐이에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가끔은 제 목소리가 어떤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봐요. 그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 있죠. 식사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며 먹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4층 세입자 하나가 나간 후 방이 비어 있어서 걱정이에요. 건물이 낡다 보니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월세가 주 수입이라 한 달이라도 비면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도 부동산에 연락해 문의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해숙 아줌마, 오늘은 뭐 해요? 1층 구멍가게 주인 정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세입자예요. 별일 없어요. 4층 빈방 때문에 걱정이네? 곧 누가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 씨의 말에 미소로 답하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집 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TV를 켜도 이 적막감을 채우기엔 부족해요. 가끔은 이 넓은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 현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이 시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세요? 4층 방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았어요. 문을 열자 거칠고 투박한 인상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깔끔한 옷차림과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김만석, 올해 67이라고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정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이 좀 좁고 오래됐지만 혼자 지내기엔 괜찮을 거예요. 방은 작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벽지는 낡았지만 청소는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석 씨는 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들어오고 싶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건물이 좀 낡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3층에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고 계시니 안심이 되네요. 그가 떠난 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니 경제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물에 새로운 기운이 돌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만석 씨가 짐을 들고 이사 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큰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삶이 간소해 보였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후로 만석 씨와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다른 세입자들과 달리 그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건물 현관을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장마철이 찾아왔어요. 연일 폭우가 내리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4층 복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올라갔더니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수리기사에게 연락했지만 일주일 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수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만석 씨가 서 있었어요. 아, 만석 씨, 죄송해요. 빨리 수리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 한번 볼게요.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살펴보더니 임시 방수 처리를 해주었어요. 덕분에 새던 물이 멈췄고 다른 곳도 점검해 주었습니다. 당분간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빨리 전문가에게 수리받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대접해야?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서 3층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간단히 수제비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만석 씨는 요리 안 하세요? 가끔 라면이나 끓여 먹는 정도죠. 평생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줄곧 혼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이혼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느껴졌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묘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연락이 끊겼어요.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말을 이으려니 목이 메어왔어요. 만석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마음을 잘 모르나 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혜숙 씨, 이 건물은 오래됐나 봐요. 네, 30년 넘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은 건데 유지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으니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 감사해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살기도 하고 집주인이 좋은 분이시니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 씨와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는 늘 기꺼이 도와주었고 덕분에 수리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석 씨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를 찾아갔어요. 만석 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건물 관리를 도와주시면 월세를 좀 깎아드릴게요. 제가 혼자 하기 벅차거든요. 만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업무적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말없이 거리를 두는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는 묵묵히 건물을 관리했고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건물이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만석 씨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세입자들의 불만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층 가게 주인 정 씨가 저를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혜숙 씨,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네? 누구요? 4층에 사는 그 아저씨 말이에요. 노인네가 노리는 거 뻔하지 않아요? 건물이잖아요. 정 씨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러렁 내려앉았어요. 만석 씨가 정말 건물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의 친절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건넸죠. 그는 내 태도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김만석 씨 아시나요? 응급실에 오셨는데 비상 연락처가 해숙 씨로 되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네, 알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검사 중입니다. 보호자분이 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어요. 그와 나는 그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일 뿐인데. 하지만 그에게는 달리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만성님,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떤가요? 심장에 무리가 왔네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당분간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배우자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그냥 집주인이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그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석 씨는 병실로 옮겨진 후 의식을 찾았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혜숙 씨, 왜 여기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비상연락처에 혜숙 씨 번호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옥상에서 배수관 청소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뒤론 기억이 없네요. 무리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대요. 만석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조금 있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걱정됐어요. 내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혜숙 씨.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을 찾아 만석 씨의 회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을 때는 건축 일을 했어요. 건물 짓는 게 좋았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현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건물 관리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혜숙 씨 건물은 튼튼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오래 갈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 씨의 경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만석 씨의 진심이 느껴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 씨가 퇴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4층 방으로 데려다 주며 걱정이 되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편의점 음식으로 해결할게요. 그럼 안 돼요. 당분간 제가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매일 식사를 가져다 주며 만석 씨의 회복을 돕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그도 점차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혜숙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만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온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 씨의 경고가 맞았던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전에 이 동네에 살았어요. 20년 전쯤에요. 그때 혜숙 씨 남편분과 알고 지냈습니다.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죠. 그래서 우연히
이 건물이 해숙 씨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만석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근데 남편이 어떻게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했는데 선생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돈도 빌려 주셨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었죠. 남편다워요. 항상 남들 돕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해숙 씨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공통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석 씨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는 다시 건물 관리를 시작했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1층 정 씨도 우리 사이가 진지해지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혜숙 씨,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만석 씨 덕분인가 봐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건물 난방 문제가 걱정되었어요. 오래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안했습니다. 만석 씨는 미리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했지만 4층은 여전히 추웠어요. 만석 씨, 방 안 춥나요? 4층이라 더 추울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두꺼운 이불도 있고요. 걱정되네요. 겨울이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만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살다 보면 더 추운 겨울도 지나갔어요. 이번 겨울도 잘 지나갈 겁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어 전기 장판과 두꺼운 이불을 더 사다 주었답니다. 첫눈이 내린 날 건물 앞에서 만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현관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네, 올해는 겨울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함께 눈을 바라보며 서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문득 오랜만에 누군가와 겨울을 함께 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숙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좋아요. 제가 반찬 좀 가져갈게요. 그날 저녁 만석 씨의 작은 방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김치찌개는 간이 좀 셌지만 정성이 느껴져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과찬이십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혼자 먹는 밥은 적응이 안 돼요. 네, 밥은 역시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맛있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는 이혼 후의 쓸쓸함과 딸들과의 단절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을 잃은 후에 외로움과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외로운 사람들이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만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일상을 조금씩 공유하게 되었어요. 건물 관리도 함께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 씨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혜숙 씨, 우리 이대로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사실. 혜숙 씨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대로 계속 옆에 있고 싶은데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만석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2층 학원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요. 서둘러 내려가 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러죠? 배관이 오래돼서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만석 씨는 곧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임시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큰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 이 건물 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됐어요. 부분 수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꽤 들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돈 문제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건물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규모 공사는 부담이 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요. 좋은 가격에 상담받아 볼게요. 만석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 씨가 견적서를 들고 왔어요. 예상보다 금액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축해둔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석 씨. 제가 공사 과정을 지켜볼게요. 걱정 마세요.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만석 씨는 매일 현장을 감독하고 세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욱 끌렸어요.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안정되자 세입자들도 만족해 했습니다. 1층 정 씨는 저에게 살짝 말을 걸었어요. 혜숙 씨, 만석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여서 기뻐요. 혜숙 씨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라. 정 씨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만석 씨 덕분에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만석 씨가 3층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공사 결과 보고를 하러 온 거였죠. 모든 배관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이제 한동안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만석 씨.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별 말씀을요. 제가 이 건물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만석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숙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이 건물에 온 것은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숙 씨가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만석 씨의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만석 씨가 좋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의지해도 괜찮을까요? 내 제안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는 그가 커피를 들고 내려오거나 저녁에는 제가 식사를 준비해 함께 먹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고 대부분 축하해 주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면서 4층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만석 씨가 감기에 걸리자 걱정이 되었어요. 만석 씨, 4층은 정말 춥네요. 이러다 병나겠어요. 괜찮아요. 이불 두껍게 덮고 자면 돼요. 그래도 걱정돼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3층으로 오실래요? 여기가 더 따뜻하고. 만석 씨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소문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석 씨는 3층으로 내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어요. 만석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저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할 일을 한 후 저녁에 다시 만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혜숙 씨,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대돼요. 만석 씨와 함께하는 일상도 소중했어요. 두 가지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건물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만석 씨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어요. 이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가꾸는 첫 번째 정원이네요.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만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혜숙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더 확실하게 서로를 약속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만석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혜숙 씨,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요? 4층은 너무 추운데. 그냥 여기로 들어와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만석 씨, 우리 이미 함께 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좀 더 공식적으로. 네, 좋아요. 이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인데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게 좋겠어요. 만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혜숙 씨. 이제부터 제가 이 집, 이 건물, 그리고 혜숙 씨를 평생 지킬게요. 저도 만석 씨를 평생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순이 넘어 찾은 사랑이지만 젊은 시절의 어떤 감정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작고 소박한 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심고, 함께 가꾸고, 함께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함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고, 저녁에는 함께 하루를 정리합니다. 건물 관리도 함께하고, 세입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요. 오래된 건물의 여기저기가 여전히 고장나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손길로 고쳐갑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함께 보듬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만석 씨에게 물었어요. 만석 씨, 겨울비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쓸쓸하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거라는 희망도 함께 느껴져요. 왜요? 우리가 만난 게 겨울이었잖아요. 그때는 인생에 겨울비가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봄이 온 것 같아서요. 만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의 겨울은 지나갔어요. 이제 함께 봄을 맞이할 시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꽃들이 봄비에 젖어 더욱 생기 있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